네, 이어서 세 번째로 금융권의 오픈 API를 이용할 때 준수해야 되는 또는 준용해야 되는 보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이용하고 굉장히 중요한 금융 그리고 신용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행돼야 될 게 이제 보안입니다. 보안, 보호인데요. 금융보안원이라는 기관에서는 이 금융권에서 오픈 API를 이용할 때 또는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할 때 지켜야 되는 보안 수칙 또는 보안 가이드를 좀 내놨습니다. 좀 그래서 보면 금융보안원이라는 기관이고요. 가이드를 좀 보면요. 목차에서 오픈 API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안 대책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험은 발생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보안 대책은 우리가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공격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대책들은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안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오픈 API를 이용하는 앱 사업자들, 그리고 오픈 API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보안 요구사항에 맞춰서 각 시스템과 인프라, 그리고 시스템과 인프라를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요, 중요한 내용은 거의 이제 6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에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세부적인 보안 요건들이라 저희가 참고 삼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권 오픈 API를 이용해서 고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어떤 자격 요건이나 별도의 뭐 어떤 규모, 매출, 그리고 뭐 어떤 인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잣대는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오픈 API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한 사람들 또는 사업 참여자는 이걸 통해서 보안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를 통해서 주요 보안 고려사항을 통해서 안전하게 모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고 한들 해킹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뭔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듯이 최소한의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거죠. 보안에 대한 라이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운전면허를 땄다라고 해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의 라이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의 어떤 모범 사례, 우리가 앞서 봤던 PSD2나 GDPR이나 그런 어떤 오픈 뱅킹 그런 이제 제도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기관별, 그리고 이용 API별, 서비스별 이런 특이사항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들만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켜야 되지만 별도의 어떤 위험 분석이나 해킹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위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행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보면은요, 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용어가.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용어들을 배우셨어요. 오픈 뱅킹에 대한, 오픈 API에 대한 걸 배우셨지만 이 전자금융에 특화돼서 전자금융거래법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시행령 그리고 그 밑에 감독원, 전자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을 할 때 이용하는 감독 규정 그리고 그 이하의 시행 세칙 이런 것들에서 나와 있는 용어 정의를 따라서 만들었는데요. 보면 운영기관이란 뭐냐? 오픈 API를 제공하는 이 시스템 운영기관이에요. 금융회사 또는 이제 금융결제원과 같은 데들이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이용기관은 뭘까요? 운영과 이용은 달라요. 이용은 운영하고 있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관이죠. 제3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기업. 여기 핀테크 기업을 예로 들 수 있겠죠. 핀테크 기업, 이용기관이죠. 그럼 오픈 API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 오픈 API가 제공하는 어떤 실행형 API, 조회형 API 이런 것들이 보통 이용 서비스죠. API 서비스니까요. 그 여기서는 사용자, 유저와 이용자, 클라이언트를 나누고 있어요. 사용자는 누구예요? 이용기관의 업무 관계자들, 핀테크 앱을 만드는 회사의 관계자들, 개발자 또는 이용기관, 운영기관에서 금융회사죠. 운영기관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서비스를 브리칭하는 뭐 크레딧 뷰로라든지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이런 데들은 다 뭐예요? 사용자예요, 사용자, 유저. 그렇지만 그 유저들이 만든 이용 서비스를 누리는,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고객이죠, 고객. 고객은 이용자, 즉 클라이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픈 API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인터페이싱을 하려면 어디에 가야 되죠, 우리가? PC에 가진 않죠. 서버에 가죠. 오픈되어 있는 접근 서버, 이용 기관의 서버를 의미합니다. 이용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죠. 앱이죠, 앱. 이용 앱이죠. 요새는 모바일 앱도 있고요. 하이브리드 앱도 있고요. PC랑 호환되는 PC형 서비스들도 있고요. 되게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이제 증강현실이라든지 5G라든지 그리고 생체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와 좀 더 융복합된 어떤 융복합 서비스들도 있죠. 그리고 API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내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냐? 내가 이 국민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가 있느냐? 잔액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정당한 사용자임을 알 수 있는 인증 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가 유출될 수도 있겠죠. 어플리케이션이 위조될 수도 있겠죠. 서버가 탈취당할 수도 있겠죠. 이용자가 변조될 수도 있겠죠. 사용자가 침해당할 수도 있어요. 이용 서비스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리스크죠. 그렇겠죠? 그리고 오픈 API 접근할 수 있는 키. 뭔가 어디 들어가려면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되죠. 그 키고요. 그 중요 정보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나도 모르는 정보들. 우리가 신용평가사의 정보를 뭔가 이제 내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보를 줄 때 어떤 정보를 줘요? 부동산 정보, 내 소득 정보, 가족 정보, 가족의 어떤 재산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가요. 병력 정보, 그리고 나의 어떤 병원에 가서 진찰받은 기록 내역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모두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의 종합적인 신용도를 산출하죠. 그런 것들이 개인정보 플러스 신용정보에 들어있어요. 신용정보에. 그리고 정보 자산들. 이 서비스를 모두 다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장비, 개발 코드, 그리고 유무형의 자산들. 뭐죠? 유형의 자산들이고 무형의 자산들. 우리 머리에 있는 생각들, 아이디어들, 그리고 내가 본 것들, 기억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자산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오픈 API 이용 구조를 먼저 좀 보면은요. 이렇게 이용자의 영역, 크게는, 그리고 이용 기관의 영역, 그리고 운영 기관의 영역으로 쪼개볼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용어 정의를 하셨기 때문에 야, 이용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발자, 핀테크 개발자가 아니구나. 이건 고객이구나 알 수 있겠죠. 고객은 앱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대면해요. 그리고 이용 기관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사용자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개발자이거나 이용 기관의 직원이에요. 핀테크 기업의 직원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웹서버, 단순하게 인터페이스하는 홈페이지나 앱만 운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코어 기술이나 그 안에서 들어가는 GPS 기술이나 센서 정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중요한 결제 서비스, 송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코어 기술은 여기 있는 거죠. 코어 기술 여기 있는데 단순하게 뭐예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챌린지 리스폰스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서비스를 등록 요청하고요. 이게 등록하면 여기에 키를 주겠죠. 키를. 너만 들어와 라는 키를 주고요. 여기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여기서 중간에서 매개해가지고 브릿지해서 주는 거죠. 뭐 해요? 이용기관은 뭘 해요? 키만 받아주고요. 서비스만 딜리버리해요. 중간에서. 하는 게 별로 없죠. 그렇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면하는 건 여기에요. 여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용기관의 핀테크 서비스가 되게 편리하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럼 핀테크 업체의 코어 기술은 뭐예요? 브릿지하는 이 API 이용 기술이 얘네의 코어 기술이에요. 이용기관에.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용자가 핀테크 서비스 등록을 해야겠죠. 앱을 설치하고 아이디를 받고 해야겠죠. 그래서 키를 부여받고 이용자는 또 이용할 때 접근 키를 가지고 호출하는 거죠. 호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앱에서 누르거나 생체 인증을 하거나 생체 인증을 할 때도 이 이용 기관은 생체 정보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생체 정보를 받아서 세션에 태워서 금융기관에다가 물어봐요. 이거 홍길동 거 맞아? 라고 응답을 받아서 호출해주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전자금융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생체 정보도 갖고 있어야 되고 결제 정보도 갖고 있어야 되고 고객 DB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서버, 네트워크,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뭐 도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없어도 되죠.
돈도 덜 들어가요. 시간도 덜 들어가고 노력도 덜 들어가요. 그런데도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간편하게 하는 대신에 리스크는 좀 더 커졌다. 조금 더 다각적인 리스크가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좀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이용자 영역과 이용기관 영역, 운영기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주로 발생하는 해킹은 어디서 보통 일어나요? 들어보셨다면? 그쵸. 이용기관에 영세한 사업자가 해킹을 당하거나, 그쵸? 내가 중간에 뭔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정보를 누군가가 유출하거나, 실수로 뭔가 개발에 하드코딩 해놔서 유출되거나, 또는 고객이 앱을 설치했는데 가짜 앱인 줄 모르고 가짜 앱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건 누구의 실수예요? 고객의 실수예요. 하지만 이것도 이용자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죠. 운영기관 영역은 그래도 안전하게 금융회사들이 많은 자산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겨지지만, 이 고객의 영역, 우리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핸드폰, 이 핸드폰은 안전하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사람들의 사용 환경이라든지 사용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용기관 영역도 워낙에 영세하고 작은 기관들이 많아서 그만큼 해킹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용자 영역, 고객의 영역과 이용기관, 핀테크 기업의 영역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초점을 맞춰서 볼게요. 일단은 이용자 단말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요. 일단 우리 핸드폰에 감염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나 인증 정보가 부정하게 활용되거나 누군가한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뭔가 단말기를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세요? 백신을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치료한다라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포맷을 한다라거나, 안전한 내 사진이나 내 정보들이 지워지지 않게, 랜섬웨어에 걸리지 않게 백업을 해둔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용기관은 조금 더 교육이나 악성 코드 감염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코드 유출이나, 이 코드 유출은 요새는 이제 깃허브, 페이스트빈 이런 거 뭔가 공유 협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개발 도구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슬랙이에요, 슬랙. 이런 슬랙과 같은 대표적인 협업 도구들을 통해서 유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조심해야겠죠. 뭔가 아카이빙하고 뭔가 서로 이제 코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개발 플랫폼들이 유출될 수 있는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정상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토스라고 검색했는데 토스가 막 3개가 나와요. 근데 어느 게 진짜 토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메뉴에 있는 거 설치했어요. 그랬는데 개인정보 유출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 앱은 누가 믿고 사용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서비스임을 알릴 수 있는 뭔가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례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은행에 들어가면 나의 어떤 기호, 부호, 나만의 식별부호를 정해가지고 위에 뭐 어떤 초록색 종이비행기가 떠 있으면 이건 정상이에요. 근데 종이비행기가 떠 있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 피싱 사이트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부호를 만들거나 그림을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정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표시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개인화되어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운영기관에서는 당연하게도 뭔가 감염돼 있거나 이상한 어떤 호출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야겠죠. 거부. 이런 것들을 이상징후라고 해요. 이상징후. 이상징후들을 좀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G드래곤이 쓴다는 블랙 마스터카드가 있어요. 블랙 마스터카드. 근데 평균 보면은 이제 거래액이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롯데 껌을 샀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평균 거래액이 건당 결제액이 막 100만 원 수준이었다가 100원짜리를 갑자기 이제 결제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상징후예요, 이상징후. 평균 어떤 보일 수 있는 추세 대비 이상한 거죠. 그런 이상징후들에 대해서는 이상징후로 탐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조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유통되지 않게 뭔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라는 우리가 앱스토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앱만 이용해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루팅하거나 탈옥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어플리케이션을 관리자의 권한으로 수행해서 설치하는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해킹의
악용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점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통해서 악의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도록 뭔가 진단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모의 해킹이라든지 그리고 소스 코드에 대한 검증 같은 것들을 강화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식이에요, 인식. 일단 우리 사용자들이 앱을 이용할 때 단순하게 앱을 설치하면 어떻게 해요? 권한을 요구하죠. 카메라 권한, 음성 권한, 주소록 권한, 사용자의 어떤 사진에 갈 수 있는 권한, 다양한 권한에 대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음을 누른다는 거예요. 이건 의식의 부재죠. 의식의 부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주지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한 부여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캠페인하는 것도 하나의 이용기관의 주요한 의무죠. 의무, 사회적 의무죠. 운영기관에서는 그래서 이런 인증정보나 권한 부여가 적절한지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적절하지 않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들은 클리닝하거나 제재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획득한 계좌 정보 이런 것들, 중요 정보를 또 유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면은 피싱 사이트나 고위험 금융거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와 가짜를 뭔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가짜가 굉장히 많아요. 가짜 운영기관, 가짜 이용기관, 가짜 고객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보이스 피싱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으로 나와 있고요. 개인 정보들 그리고 단말기가 이제 단말기를 잃어버렸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문 정보만 가지고 핸드폰을 열 수도 있고요. 또 간편 결제로 송금할 수도 있고요. 카카오페이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내 계좌로 돈을 보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뭘로 이루어져요? 단 하나의 지문, 단 하나의 홍채, 단 하나의 패턴이나 4가지 비밀번호. 하지만 이런 것들은 쉽게 유출하거나 도난당할 수가 있죠. 지문 정보도 들어보셨죠? 고무지문을 만들어서 유출되거나 쉽게 만들어서 변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차단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오픈 API 관련해가지고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도 서버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제3자, 국외에 이전되거나 누군가한테 정보를 주거나 했을 때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 계약서에 책임사항을 명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러프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보안 점검, 사회공학적 공격, 그리고 비정상적인 API 요청들 여기까지 해가지고 주요한 리스크들을 쭉 명세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안 대책들을 보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라이센스를 갖추고 오픈 API를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용자 단말기, 애플리케이션, 피싱 사이트, 주요 정보 유출, 개인정보 도용, 이상거래, 내부 직원에 대한 유출까지 이렇게 쫙 명시해 놓고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회사 규모에 맞게, 예산에 맞게,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그리고 법령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죠. 네, 여기까지 해서 그 금융 오픈 API와 관련한 좀 보안 사항들을 좀 넓게 좀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에서는 세부 사항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가이드들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봤던 그 오픈 API가 뭔지 보도자료와 그리고 이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개요 그리고 응용 보안까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갈무리 해보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